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폭행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여자친구는 그 폭행으로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벽과 문들은 다 망가져 있고요. 세입자 선택을 하실 때 체크는 3번, 4번 하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입자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업이나 또는 크레딧 히스토리를 자동으로 점검을 한 후에 집주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일을 주는 서비스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세입자 선별은 더블이 아니라 정말 3번, 4번 하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통해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셀리스 드림홈의 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윤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 집주인이 매니징하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요즘에는 세금도 많이 올랐죠. 또 인슈런스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매니징 비용을 조금 아끼고자 하시는 집주인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 선별은 더블 체크하라입니다. 세입자 선택을 하실 때 체크는 3번, 4번 하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랜드로드에게 좋은 세입자라는 것은 렌트비를 잘 내는 세입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크레딧 히스토리와 백그라운드 체크를 잘 하셔서 인컴 대비 지출을 확인하셔서 꼼꼼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세입자의 크레딧 점수나 이런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어플들이나 사이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딜로우의 렌털 매니지먼트인 것 같아요. 집주인 계정으로 어카운트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이제 임대하려고 하는 집 주소를 올리면 이제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 세입자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업이나 또는 크레딧 히스토리를 자동으로 점검을 한 후에 집주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일을 주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하시는 분은 세입자분이 비용을 내시는 거고 렌터 매니지먼트나 주인분은 받으시는 거는 이제 결과만 받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런 사이트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약간 테넌트들을 스크린해주는 그런 네. 사이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 에이전트들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렌트스프리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 어카운트로 계정을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테넌트의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테넌트에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결제를 하면 집주인이 여기에 대한 스크린해낸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크린 정보는 보통 이제 크레딧 스코어 점수라든지 아니면 범죄 이력서 또는 퇴거 이력 이런 모든 정보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렌트프랩이나 트랜스유니온의 스마트무브 등 다양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꼼히 체크를 해도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2021년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여자 세입자였는데요. 1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렌트비가 들어오고 그리고 1년을 더 살고 싶다고 해서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몇 달이 지나서부터 조금씩 렌트비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정말 들어와야 될 데드라인까지 집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추적을 해보았더니 병원 이머전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폭행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여자친구는 그 폭행으로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집을 가보았더니 벽과 문들은 다 망가져 있고요. 그리고 그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저희가 느꼈던 건 담배와 대마초 냄새가 집안에 다 배어 있었고 그 사이에 아마 아이가 생겼는지 아기 스토프들이 다 있고 강아지 저희가 어토라이즈가 없었는데 허락받지 않은 강아지가 있었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집도 엉망이었는데 사실 그 세입자분도 상태가 말이 아니었잖아요. 네, 남자친구한테 네, 맞아서 이제 얼굴은 거의 다 망가져 있었고 그리고 또 이분이 렌트비가 없기 때문에 집을 이제 비우겠다라고 저희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 냄새랑 대마초 냄새를 빼기 위해서 페인트나 카펫을 모두 다
다시 새로 그쵸. 했죠, 우리가. 네네. 근데 다행히도 이분 입주 시 저희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2달치를 홀드를 했고요. 그런데 공사 비용은 약 한 달 정도 렌트비 되는 비용이 더 추가로 지불이 됐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공사하는 기간과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동안 공실률이 한 3개월 정도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전적으로 총 4달치 집세를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년 정도 렌트비를 너무 잘 내셨기 때문에 사실 그쵸.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잘 내던 사람이 좀 안 내는 이런 레드 플래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픈 기억이었지만 사실은 아주 좋은 기억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문서 위조 되게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같이 일했던 에이전트가 직접 경험을 했던 사례입니다. 어떤 세입자가 집을 구하겠다고 왔고 렌트 신청서와 나는 여기 직장을 다니고 그쵸. 있습니다 라고 직장을 알려줬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직장을 전화를 해봐서 그쵸.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에게 왜 전화가 안 되냐 했더니 다른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이전트도 약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전화를 해서 원래 그 테넌트가 이름이 셀리라고 한다면 셀리 이름을 대지 않고 나 여기 지금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인데 거기 윤지 있지? 그 렌탈 어플리케이션 백그라운드 체크업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직장에서 윤지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에이전트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쵸. 가짜 테넌트를 좀 걸러냈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입자 선별은 더블이 아니라 정말 3번, 4번 하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고용이 확실한지, 렌트비를 잘 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집을 투어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날 때 아무래도 인퍼슨으로 그쵸. 만나면 첫인상이나 그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것에서 좀 감흥 느낌.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테넌트를 구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네네. 만약에 리스 계약서를 써보지 않은 집주인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계약서 쓸 때 좀 요거는 좀 신경 써야 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네. 계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렌트를 잘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렌트가 얼마이고 언제까지 렌트를 페이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거 외에 3가지 정도는 꼭 들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 두 번째, early termination의 유무와 페널티 언급. 세 번째, rental insurance의 명시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4인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는 경우에 아빠 이름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정확하게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자녀 이름을 다 적어두셔야 되고요. 반려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이고 그 이름이 뭔지까지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적혀있는 사람 이외에 누군가가 한 달 이상 체류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early termina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1년을 계약을 하지만 사실 그 중간에 1년이 계약을 못 그쵸.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종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꼭 early termination이 벌어질 때는 노리스와 그 다음에 페널티를 언급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쓰는 계약서는 보통 노티스는 한 6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라. 그에 대한 페널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렌트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렇게 많이 계약을 적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 랜드로드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죠. 네. 그리고 또 세입자 보험도 요즘에는 많이들 인지하고 계셔서 네네. 렌트를 받으실 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근래에 허리케인이 와서 집이 많이 망가진 그쵸.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자연재해가 오거나 혹은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불이 났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는 물론이고 집이 망가졌을 때 집에 대한 프로퍼티를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주인도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집주인 보험에는 세입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커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렌트를 받으신다고 하면 이 세입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보험도 들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예로 2년 전에 여기 조지아가 굉장히 추웠던 때가 있었어요, 연말에. 그래서 영하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동파 사고가 조금 있었죠. 근데 제가 관리하던 집에 안타깝게도 동파 사고가 나서 파이프 터지면서 바닥을 전부 다 교체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집주인분은 갖고 계신 보험으로 마루를 고치실 수 있었지만 또 그 상태에서 세입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세입자를 다른 곳에 좀 그쵸. 이사를 좀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세입자분이 렌터 인슈런스를 갖고 계셨어요. 그 추운 겨울날 따뜻한 호텔에서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매니징 꿀팁 세 번째, 렌트비를 제대로 받아라입니다. 렌트비는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퍼스널 체크로 많이 받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젤과 벤모로 받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면 이거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리고 바로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받으실 경우 법인을 등록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대표님 사례 중에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됐던 케이스들이 있었나요? 네, 요번에 제가 이빅션을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젤로 렌트비를 잘 내던 분이었고 한 2년 정도 거주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번 달 렌트비가 늦어진다고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히스토리가 좋았으니까 저희가 흔쾌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레이비까지 다 페이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손님과 얘기가 잘 됐는데 갑자기 약속했던 그 레이비 내겠다는 데드라인에서 이분이 예전과 달리 젤로 보내지 않고 체크를 메일아웃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가 레드 플래그예요. 그쵸. 그동안 제를로 보냈는데 그쵸. 그냥 체크로 보내시겠다? 뭔가 좀 달라졌네요. 네, 본인이 지금 아웃 오브 타운을 급하게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이상했죠. 이상했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로 할 방법이 없어서 무조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도착을 했어요. 체크를 열어봤더니 페이투오로에 이름이 틀린 거예요, 스펠링이. 그럼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 모바일 디파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모바일 디파짓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모바일 디파짓 그 당시에는 바로 입금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역시나 일주일 후에 잔액 부족으로 체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이빅션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코트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건 실무적인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레이트 피를 너무 늦게 책정하지 말라라는 그쵸. 좀 조언을 드리고 네. 싶어요. 왜 우리 사람 심리도 어떤 일을 그 듀데이까지 계속 미뤘다가 막판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계약서상에 레이트 피가 5일 이후부터 뭐 비용이 나갑니다라고 적어 놓으면 그 5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기 직전에 렌트비를 내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쵸. 웬만하면 계약서상의 레이트 피는 최대한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또 레이트 피 플러스 늦어지는 일수만큼 추가로 얼마를 차지하겠다라는 요 조항까지 같이 맞습니다.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을 위한 매니징 팁 네 번째는 집 관리를 세입자에게 넘기지 말라입니다. 보통 집 관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잔디 관리와 그 다음에 AC, 필터 교체가 있습니다. 잔디와 잡초 관리는 한번 망가지게 되면 복구하는데 꽤 비용이 들고요. 또 AC 필터는 많이 잊어버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집주인분은 이 방법을 쓰는데 정말 요거 꿀팁인 것 같아요. 이 집주인은 3개월에 한 번씩 에어컨 필터가 정기적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왜 아마존에 이제 네네. 구독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신청을 해놓고 그 세입자에게 필터를 갈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근데 요거 괜찮은 꿀팁 같아요. 신박합니다. 네. 추가로 입주 시 무브인 인스펙션은 꼭 추천드립니다. 세입자분과 같이 확인하시면서 사진이나 아니면 녹화, 비디오 녹음을 하셔서
같이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관하실 때 노트로 메모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야만 또 무브아웃 하실 때 분쟁 없이 기분 좋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를 적어 놓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테넌트와 집주인이 같이 여기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서 같이 사인을 받아두면 그쵸. 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뒤탈이 없겠죠. 그 이유는 꼭 기억하고 싶은 것만 각자가 기억을 해서 나가실 때 정말 감사했던 세입자이지만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렌탈 수입으로 패시브 인컴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팁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매니징 관리하는 좋은 꿀팁이 있으면 우리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5분께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집을 통해서 저희들 사람 사는 이야기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